안녕하세요. 스라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향긋한 차 향기 같은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온 부모의 예술혼과 기술을 돈 안 되는 흙장난이라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에 새 생명을 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위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의 집착이었던 도구들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장이 90도로 예우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눈앞의 화려함만 보고 진짜 장인을 알아보지 못한 사위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인생의 가을을 지나 쌀쌀한 초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나이, 이정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박물관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고미술품의 먼지를 닦고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평생을 보냈지요. 은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물러나 딸네 집 한편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세상의 중심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딸과 사위의 일상 속에서 제 존재는 마치 멈춰버린 낡은 괴종시계 같았으니까요. 하루가 참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그 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소일거리는 이 작은 방구석에서 깨진 도자기에 금칠을 하며 새 생명을 불어넣는 복원 작업뿐이었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틈새를 천연 오칠로 메우고 그 위에 금가루를 흩뿌려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살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 이리저리 금이 간 부부간의 정과 자식과의 서운함마저도 세월이라는 따뜻한 칠로 덧바르면 결국 아름다운 흔적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제 방에서 묵묵히 저만의 시간을 깃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이 오칠함 뚜껑을 열 때마다 퍼지는 특유의 짙은 향기를 맡노라면 저는 이따금 아득한 옛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코끝을 맴도는 이 냄새는 마치 산비탈을 넘어오던 고향의 저녁 연기 냄새 같기도 하고 어릴 적 어머니가 낡은 양말을 기워주시던 다듬이돌 곁의 냄새 같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문득 어떤 냄새 하나에 스쳐가는 바람결 하나에 가슴 저리게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젊은 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주름진 손이 생각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박물관 구석에서 밤을 새우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그 시절, 제 옆에는 늘 이 낡은 특수 복원북과 닳고 다른 천연 오칠함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눈물과 땀 그리고 굽어가는 허리의 통증을 묵묵히 지켜본 오랜 친구들이지요. 세월이 흘러 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찾아온 중년의 깊은 고독 속에서도 이 낡은 도구들만큼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 곁을 떠나갈 때도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삼킬 때도 이 도구들을 손에 쥐면 저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위로였던 그 냄새가 유명 갤러리의 실장이라는 사위에게는 그저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에 불과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위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과 짜증이 묻어 있었지요. 장모님, 이런 냄새나는 깨진 그릇 좀 치우세요. 갤러리 실장인 제 체면도 좀 생각하셔야죠. 집안에 오칠 냄새가 진동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깨진 항아리들을 주워 오시는 거예요? 사위의 날선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깨진 백자 조각을 낡은 앞치마로 황급히 덮었습니다. 마치 제 초라한 노년의 민낯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렇게 자식의 눈치를, 사위의 헛기침 한 번을 가슴 졸이며 견뎌야 하는 일인가 봅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낡은 도구들 싹 다 버리겠습니다. 집안에 세균 덩어리를 쌓아두시면 어떡합니까? 사위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자 외로운 노년을 달래주던 유일한 벗이 순식간에 세균 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지요. 부모가 늙고 병들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옛말이, 그 서늘한 진실이 제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기어코 제 방에 있던 40년 된 붓과 오칠함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쓰레기장 한 구석에 버려진 그 낡은 도구들이 마치 지금의 제 처지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중년 그리고 노년의 삶이란 참으로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내고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며 가정을 지켰건만 늙고 병든 60만 남은 뒤에는 세상의 귀퉁이로 밀려나 분리수거장의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곤 하니까요. 비워내는 삶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타인의 손에 의해 내 삶의 흔적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강제로 비워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니는 현대 미술의 현자도 모르시잖아요. 평소 사위가 지나가듯 내뱉던 그 무시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화려하고 세련된 현대 미술은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 입고 깨어진 것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것을 묵묵히 이어붙이는 기다림의 예술만큼은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함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늙어가며 얻게 되는 지혜와 인내, 그것이야말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예술임을 젊은 사위는 아직 알지 못했던 둥 싶습니다. 며칠 뒤 집안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위가 근무하는 갤러리의 이사진들과 유럽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 집으로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지요. 사위는 이번 기회에 그들이 애타게 찾는다는 전설의 복원가를 섭외하여 이사로 승진하겠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 비싼 향수를 뿌려대며 안달이 나 있었지요. 장모님, 오늘 오실 분들은 세계적인 미술계의 거물들입니다. 어머니처럼 시장 바닥에서 그릇이나 깁던 분이 거실에 나오시면 분위기를 다 망치니까 오늘은 제발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세요. 사위는 저를 마치 부끄러운 얼룩이라도 되는 양대했습니다. 급기야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까지 들려왔지요. 철컥 하는 그 소리가 제 마음의 문까지 함께 닫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 갇혀 홀로 앉아 있으니 중년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하는 무수한 단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멀어져가는 자식들의 등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 우리는 나이가 들며 이토록 철저히 세상과 격리되고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방 안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체념과 침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심연만큼은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사실 사위가 제 도구들을 내다버렸던 그날 새벽, 저는 가족들 몰래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며드는 새벽 2시의 분리수거장. 저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 봉투 사이를 뒤적이며 제 반쪽과도 같은 붓과 오칠함을 찾았습니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마침내 먼지를 뒤집어 쓴 제 도구함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처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온기가 제 굽은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해도 내게는 수십억짜리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건강을 잃고 노후의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때 묻은 옛 물건,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그리고 내가 아직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작은 증명 하나면 족하지요. 저는 밖에서 문이 잠긴 방 안에서 몰래 되찾아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그 오칠함을 꺼내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사위의 과장된 웃음소리와 외국인들의 낯선 언어들이 웅성거리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길은 화를 내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가치를 묵묵히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저희 갤러리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루브르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전설의 복원가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최고급 차부터 한 잔 드시지요. 거실에서 사위의 아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위가 잠갔던 방문은 안에서 오래된 도구로 쉽게 열 수 있는 낡은 문이었지요. 저는 며칠 전 쓰레기장에서 되찾아 제품에 품었던 오칠함과 복원붓을 두 손에 정갈하게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비싼 가구들 사이로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장모가 걸어 나오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사위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지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제게 달려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쳤어요, 장모님. 제가 당장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잖아요. 당장 경비실 불러요. 사위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낡은 옷깃에 닿기도 전에 소파에 고상하게 앉아있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관장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관장은 사위와 수행원들을 거칠게 밀어내고는 단숨에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도구함을 들고 서 있는 늙고 초라한 제 앞에 마치 성모 마리아를 마주한 순례자처럼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절을 했습니다. 마스터리, 세상에 오하나님, 드디어 당신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위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관장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스터리, 당신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을 때 전 세계의 박물관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가져온 25세기 국보급 화병을 다시 살려줄 분은 지구상에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당신의 저 위대한 마법의 도구들로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섭외하려던 깨진 도자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손 전설의 복원가. 그가 바로 안방에 갇혀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제 필명이라는 사실을 거칠애에만 눈이 멀었던 사위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이 저를 무시하고 제 세월을 비웃어도 제가 평생을 바쳐
묵묵히 쌓아온 장인의 굳은 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석상처럼 굳어버렸지요. 자신들이 냄새나는 흙장난이라며 쓰레기장으로 내동댕이 쳤던 그 낡은 도구들이 사실은 수십억의 가치를 넘어서는 인류의 자산을 숨쉬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 사위가 제 도구를 고물이라 부르며 쓰레기장에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박물관장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예술가를 모시고 살면서 당신의 안목이 고작 이 정도뿐입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당신 같은 사람과는 그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습니다. 갤러리 이사라고요? 당신은 오늘부로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줄 아십시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사위는 사색이 되어 제 발등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오칠이 아니라 금칠이라도 해서 모셨을 텐데.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조건과 겉모습으로만 매기는 가벼운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사위를 향해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내 정체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예의이자 사람에 대한 예의란다. 내 40년 세월이 담긴 붓을 쓰레기통에 던졌으니 이제 내 알량한 명예도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겠구나. 저는 그날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썩은 동아줄은 과감히 끊어내고 비워내는 것이 남은 노후를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일 테니까요. 그 후 사위는 업계에서 매장당해 백수신세가 되어 뼈저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 제공해준 햇살 좋은 특수 아틀리에로 거처를 옮겨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상처 입고 부서진 보물들을 제 오랜 친구인 낡은 붓과 오칠함으로 치유해주고 있지요. 도자기의 깨진 틈을 천연 오칠로 메우고 금가루로 장식하는 이 기술을 킨츠기라고 부릅니다. 깨진 상처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금빛으로 아름답게 드러내어 이전보다 더 강하고 고귀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예술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네 중년의 삶, 노년의 주름진 얼굴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세파에 깎이고 치여 이리저리 금이 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우리가 묵묵히 견뎌낸 그 세월과 지혜의 테두리에는 눈부신 금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 건네주는 화려한 명함이나 번듯한 옷차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온 여러분의 두 손끝에 그리고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굳건히 살아온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 앞을 서성이며 늘어난 주름과 흰머리에 헛헛한 마음이 드신다면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상처의 궤적들이 사실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낀 예술품이라고 말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부디 그 금선처럼 반짝이고 단단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